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설이 지나고 이제 아포유도 방송 방향을 갖다가 새롭게 한번 전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과거에 서울에 너무 집중돼서 분석해왔던 것을 탈피해서 이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서울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 외 지역은 지금 어떠한 현황인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갖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부터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변화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좀 더 지역별로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론 서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게 되면 서울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오늘 방송 전국으로 넓혀가면서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 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기서도 지역별로 점점 더 세분화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방송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에서 모든 지역을 세분화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도와 광역시, 특별시 단위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각 지역별로 지금 부동산의 현황을 갖다가 큰 틀에서만 살펴볼 거예요. 그 큰 틀 범위에서도 각 지역별로 좀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기 방송부터 제가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각 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는 서울시밖에 없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기준점은 2019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볼 겁니다. 4쿼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이렇게 면적대별로 준공 연차별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것은 평균 9억. 지금 4분기 현재 서울시의 평균 거래가는 9억을 갖다가 찍었습니다. 너무 높게 상승했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전 모르겠어요. 아마 올해 연말에는 10억을 찍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너무 급격한 상승이 좀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은 어딘가 봤더니 지금 경기도로 나타나고요. 경기도가 지금 평균 집값이 4억 3천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와 거의 동일하게 세종특별자치시가 또한 평균 거래가 4억 3천만 원을 지금 찍고 있죠. 자,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현재 평균, 그러니까 10년 이후 그러니까 최근 10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들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세종시가 발표되기 이전에 조치원군 같은 곳이 지금 세종시로 편입됐어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거래가와 세종시, 그러니까 세종시 발표 이후 신축된 아파트들 간의 가격 격차는 상당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와는 좀 다른 부분이죠. 또한 경기도도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갖다가 세종시와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건 어려울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분명 분당이라든가 성남시, 그리고 용인, 수지 이런 지역들과 세종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드릴 거고요. 다만 이번 방송에서는 지금 경기도와 세종자치시의 평균 거래가는 동일한 수준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수준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와 세종이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곳이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우리나라에서 서울, 경기, 세종을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평균 거래가를 갖다 나타내주고 있고요. 놀라운 점은 부산광역시에서도 1970년대 혹은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1970년대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에서 높은 가격대를 갖다 보이는 곳은 유일하게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다음으로 그다음 부산광역시가 70년대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가가 80년대,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보다 높게 거래가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이 시점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이미 가장 핵심 요지에 있고 그 핵심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갖다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도 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거래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들 지역, 세부 지역은 제가 차기 영상에서 점점 더 밝혀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대략적인 지역별 평균 거래가 그리고 특징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평균 거래가 3억 4천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높은 거래가를 갖다 보여주고 있죠. 자, 특이점으로는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평균 거래가 3억 1천만 원을 갖다 찍으면서 역시나 다른 시도 지역 대비해서는 높은 가격대를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제주와 같은 경우는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최근 상승률이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 정도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뜨겁던 대전광역시 3억대 찍으면서 평균 거래가 3억대 찍으면서 높은 가격 상승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제주 짚어드렸고, 다만 지금 이렇게 높은 지역들, 인천을 빠뜨렸는데 인천 역시도 평균 거래가 3억 5천으로 해서 경인권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 거래가를 갖다 유지하고 있지만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에서는 높은 가격대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질 뿐이지 이 지금 신규 아파트들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는 결코 낮지 않다는 거. 지금 인천광역시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가가 4억 4천인데 이 부분이 지금 대구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지금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의 가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면적대별로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독특한 점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부산광역시에 비해서는 약간 좀 낮은 수준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2019년 4분기의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 준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번 상승률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률을 보여드리게 되면요. 역시나 서울 정말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서울 정말 무섭게 상승했고요. 평균 150%가 상승했다. 연평균 15%가 넘게 상승한 건데요. 급등이라고 봐야겠죠. 서울은 어마무시한 상승을 갖다가 경험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역시도 경기도는 안 올랐어 하지만 경기도 역시도 현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과 비교했을 땐 132%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울만 폭등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요. 부산광역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부산광역시도 상승률만 놓고 보면요. 부산광역시가 서울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준공 연차별 그리고 면적대별로 비교해 봤더니 부산에서는 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이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그리고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에서 더 높은 상승을 보였고요. 서울과 같은 경우는 거의
70년대, 80년대에도 많이 상승했지만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에서도 높은 상승을 보였죠. 더욱이 서울과 같은 경우는 90년대,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도 이렇게 일제히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 상당히 골고루 상승한 반면 부산에서는 90년대,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상승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재건축 기대감에 반영된 상승률이, 그러니까 1970년대와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해당 차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서울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곳이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도 지금 1970년대 20평대에서 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에서는 176%라는 놀라운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곳은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그리고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죠.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그리고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띄게 나타나죠. 일단 대구와 부산을 갖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 역시도 서울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역시도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 연 3%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평균 경기도는 132%가 상승했고요. 연간 10% 이상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인천광역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와는 다르게 인천광역시에서는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상승을 보인 지역들이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물가 상승률보다 못 미치는 상승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에서도 일부 그런 지역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는 참 독특해요. 대형 평형의 상승률이 소형 평형의 상승률보다 높았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서울과 경기 지역과는 좀 약간 다른 듯한, 유사한 듯하면서 다른 듯한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죠. 반면 우리가 2, 3년 전에 정말 크게 기대를 가졌던 제주도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상승을 보여주었다. 특히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면적대별로 상당히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30평형대와 20평형대, 그러니까 59 스퀘어미터 면적대, 그리고 전용면적 84 스퀘어미터 면적대에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혹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급등하고 독특한 이슈 지역을 갖다 전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도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상승은 보였지만 물가 상승의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것도 지역별로 한번 뜯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평균 거래가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3년 전에만 해도 제주도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지역의 상승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상승을 보이지 못했다.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전 대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역별로 지금 가격대를 갖다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파트가 3년 전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갖다가, 혹은 하락했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높은 곳들 위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지역별로는 왜 우리 광주광역시는 얘기 안 해주십니까? 경상북도는 얘기 안 해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지역별로 분해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는 대략적으로 큰 흐름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방송 여기서 또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입주 물량, 그 지역의 특징, 그런 것들을 갖다가 포괄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부분은 지역별로 파헤쳐 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는 매매가와 상승률만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전세가 흐름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세가 상승률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건 뭘 의미하고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건 첫 번째, 너무 과도한 입주 물량. 그러니까 수요에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하락해 갈 수가 있고요. 혹은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인구 이탈이 전세가 하락을 갖다가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구 이탈만 가지고 전세가 하락이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양상에서는 인구의 유출보다는 수요 대비 너무 많았던 입주 물량으로 인한 하락이 더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더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매매가 보셨고요. 이번에는 전세가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세가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표기를 갖다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전세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긴 전세고요. 잠깐만요. 자, 밑에도 상승률에서도 전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착오가 덜 발생되도록 여기도 표기를 갖다가 기준 전세가라고 표기를 해줄게요. 전세가. 자,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9년 4분기 4쿼터 전국 전세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또 표기를 했습니다. 전국 평균 전세가를 갖다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전국 평균 전세가는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곳이 경기 지역, 매매 가격과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잠깐 놀라운 점이 전세가, 아까 분명 평균 매매가는 부산광역시가 대구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어라? 전세가는 아니에요. 전세가는 지금 대구광역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재밌는 부분이죠. 전세가는 아까는 부산광역시가 매매가가 분명 대구광역시보다 높았는데 전세가만 살펴봤더니 대구광역시가 더 높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대구광역시 전세가가 경기도의 평균 전세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더 재밌는 점은 대구광역시의 3, 40평형대 전세가에 있어서는 경기도 지역보다 높은 전세가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만큼 봤을 때 대구광역시의 임차 수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부족분, 이 부분만 살피고 봤을 때는 어쩌면 대구광역시의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걸 갖다가 의미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시점별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안정되는 효과는 있지만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좀 약간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대구광역시가 아파트가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걸 갖다가 반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대구광역시가 전세가가 좀 더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는 지금 전세가, 아까 매매가와 전세가만 보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놀라운 점, 전세가 대구광역시 2010년대 이후 준공된 30평형대 평균 전세가가 3억 5천이다. 이 부분은 경기도보다도 높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30평형대 평균 전세가가 3억 수준에 불과하죠. 물론 경기도가 지금 전세가가 대구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명확해요. 경기도에 너무 과도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그동안 경기도 지역의 전세가 하방 압력이 심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건 반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시점 전세가의 급등은 경기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경기도 전세가보다는 대구광역시 전세가가 더 높다는 점 놀랍게 보이기도 하죠. 물론 지금 전세가가 높다는 부분은 200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80년대,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평균 전세가는 경기도는 3억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대구광역시에서는 확 낮아지는 부분이 보이죠.
지금 2억 1천만 원까지 떨어지니까요. 이 부분은 경기도가 1기 신도시가 준공된 시점, 뭐 그 부분,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입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큰 편차를 갖다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는 너무 지역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뜯어봐야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평균 전세가 2억 4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기타 지역들 광주광역시 해당 지역 대비해서는 1억 9천으로 해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연차별로 편차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지금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반면 신축에 대해서는 신축 아파트들은 평균 거래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평균 전세가를 갖다 보고 계시는데요. 이 평균 전세가 상승률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까 매매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3년 전 대비해서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서울은 전세가 상승률이 109%에 불과한데 매매가 상승률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연간 한 3% 수준에서 움직였다.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 연간 3% 수준에서 상승했는데 경기도는 100. 뭐 거의 상승이 없었다. 경기도는 왜 상승이 없었을까요? 당연하죠. 인구 유출이 아니라 바로 입주 물량이 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 입주 물량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전세가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부동산은 경기도는 전세가 급등이 상당히 큰 화두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전세가가 3년 동안 100%였다는 점은 너무 입주 물량이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충청북도 마찬가지고요. 100%.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 오히려 3년 전 대비해서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어요. 계속 입주를 했다는 이야기죠. 계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가 하락했다. 3년 전 대비해서 이런 지역도 있다. 뭐 울산광역시는 안타까운 지역이죠. 울산광역시는 단순하게 입주 물량만이 아니라 인구의 급격한 유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작용했기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하락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요. 대구광역시 전세가가 3년 동안 123%가 상승했어요. 잠깐만 제가 아까 매매가랑 비교해서 볼게요. 매매가 대구광역시 얼마 상승했나 봤더니 대구광역시 116% 상승했는데 전세가는 123%가 상승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대구광역시는 지금 주택이 모자른다는 걸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전세가가 매매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연차별, 면적대별로 보게 되더라도 지금 대구광역시는 재밌는 점은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30평대 전세가가 134% 상승했어요. 노후화되는 아파트들에서도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다. 물론 해당 지역의 전세가가 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부분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전세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갖다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라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느냐? 80년대, 90년대라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느냐? 아니다. 평가 기준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도 나타나죠. 지금 뭐 20평대, 30평대에서는 전세가 상승률이 무려 128%까지 나타나는 곳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별로 또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지역별로 다 분해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대구광역시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 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급등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연간 3%라고 한다고 치면은 한 110% 안팎에서 상승한 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알맞은 상승인데 3년간 123%면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도 한 2배 이상 급등했다. 대구광역시 전세가 급등 이 부분 한번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런 급격한 상승이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에서 더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선 한번 또 살펴볼 여지가 있겠죠.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그냥 110%에서
뭐 상승한 수준은 그 물가 상승률과 어느 정도 엇비슷한 상승을 갖다 보여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도 대구광역시에서 좀 더 전세가 상승이 급등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좀 약간 이례적인 일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전세가 높은 상승을 갖다 보여준 곳이 또 전라남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라남도에서는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상승 이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였다. 201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입지적으로 더 우수한 지역에 몰려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또 재미난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이들의 전세가 상승 아주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세종은 계속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3년 전 대비해서는 지금 오히려 하락한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지만, 세종도 지금 입주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세종도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오히려 하락했다.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세종시 앞으로 전세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주 물량과 지역별로 해서 나눠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전라북도는 뭐 안타까운 지역이죠. 인구 유출, 그러니까 급격하게 전라북도에서는 GM 대우 공장 사태도 있었고 좀 급격하게 산업 기반이 좀 약해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맞물려 발동된 곳이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이들 지역은 전세가 상승률이 91%, 92% 수준으로 세종시보다도 더 심한 전세가 하락을 갖다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산업, 그러니까 산업의 위축, 이 부분이 이들 지역에서는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보다는 더 큰 화두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하락한 지역들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지금 여기서 너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제주 오히려 전세가 상승률은 110%. 아까 매매가 상승률 보게 되면은 지금 제주도는 102%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오히려 전세가는 상당히 높게 상승했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률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전세가율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차트를 보고 계셨는데요. 지금 매매가 상승률, 전세가 상승률 따로따로 보시다 보니까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 전세가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전세가율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갖다가 표기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전세가율이라는 부분. 전세가율이 낮다는 것은 바로 기대심리. 지금 현재 가치 대비해서 기대심리가 높은 지역들이 전세가율이 낮겠죠.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평가한 가치 판단 기준과 매수인들이 판단한 가치 판단 기준 간의 불합치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판단한 가치 판단 기준은 지금 현재의 편리성이지만, 매수인들이 판단한 가치 판단 기준은 미래 가치까지 선반영돼 있다는 거죠. 선반영,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56%라는 것은 지금 매수인들이 그만큼 여기를 갖다가 세입자들이 평가한 가치 판단 기준보다는 매수인들이 판단한 가치 판단 기준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 전세가율이 지금 아주 높은 지역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전세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기대가치 대비해서 세입자들은 이 정도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구광역시라는 겁니다. 자, 대구광역시 전세가율 상당히 놀랍죠. 경이롭습니다.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89%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자, 물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역별로 다 쪼개놔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일부 통계적 오류가 있어요. 광주광역시에서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이 127%야?
이거는 지역별로 제가 분류를 해놓지 않아가지고 지역별 편차가 좀 여기 통계적 오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 어느 정도 감안해 봐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뭐 종종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각 도별로 그리고 특별시별로 다 분류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보다 디테일한 자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대략적인 평균 흐름이 이렇다. 전세가율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앞으로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갖다 들어 올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전세가 너무 급등해서 못 살겠어 하는 순간 이들이 매수 수요로 갑자기 개입되었을 때 그 급등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이렇게 다 전세가율이 높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지역별로 쪼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세가율을 봤을 때 부산광역시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다. 기대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70년대 아까도 부산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판단했을 때 나는 이만큼 지불할 수 있어 대비해서 매수인들이 기대하는 가치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70년대 기준 20%대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게 바로 부산에서 70년대 준공된 아파트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20%대, 35%대, 40%대, 20%대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부산광역시도 서울시만큼이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게 들어간 지역이라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구광역시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구광역시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전세가율 뭐 30%에서 50%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재건축 기대감이 높다라는 걸 갖다가 이 차트 하나만 가지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아요.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었다. 전세가가 매년 하락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은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하락했던 모습과 또한 비례해서 상당히 낮은 전세가율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언젠가 그러니까 전세가가 입주 물량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전세가가 상승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10년대 이후 가장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들 첫 입주 때는 항상 전세가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2년 차가 되고 4년 차가 되고 그렇게 전세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그때마다 전세가가 급등하는 단계들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 전세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가 급등이 종종 나타나는 만큼 2010년대 이후 중고내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이 낮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세가율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제주도를 못 봤나요? 제주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주도 지금 전세가율 63%,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이 오히려 상당히 높고요. 왜냐면 제주시의 그 입지가 괜찮은 곳에 그나마 지어진 아파트들이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준공된 거, 2010년대 준공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또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주도도 한번 제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반응을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 전 더 궁금해요. 이런 부분을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들 지역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어찌됐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별로 같은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 분위기가 다르구나 하는 대략적인 흐름만 살펴보셨어요. 여기서 깊게 제가 의미부여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해당 지역에서도 구별로 혹은 또 시별로 나눠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다 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수준에서 방송을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부산 되게 핫하다 하는데 다음 방송에서는 부산 지역 지금 어느
지역이 가장 뜨겁고 어느 지역이 부촌이며 어느 지역이 가장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같은 우리나라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짚어보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부산광역시 바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